네, 안녕하세요. 이제 Advanced Concepts for Deep Learning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이제 기획하게 된 지승현이라고 합니다. OT 내용이 소제목이 좀 복잡하죠. 네, 뭐 복잡하긴 하지만 차례차례 설명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숭시대학교 이제 컴퓨터학부랑 이제 소프트웨어학과 석사를 마치고 텔레픽스랑 이제 커넥트 웨이브라는 회사에서 AI 엔지니어로서 좀 경험을 쌓고 또 뭐 학술적으로도 이제 정보학회 논문지나 학술대회 같은 이제 뭐 국내에서 제일 그래도 알아주는 학술대회 학회 이제 저널을 낸 적도 있고요. 그리고 리뷰어를 맡은 적도 있고 뭐 프로그램 커미티부터 해서 이제 시걸이라는 SIGUL이라는 이제 2024년에 LREC 코링이라는 이제 컨퍼런스에서 열렸던 워크숍에 일저자로 논문을 투고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 강의를 기획하게 된 그런 것들을 말씀드려 보자면, 뭐 한번 이거를 짚어봐도 될 것 같아요. 어떤 로스 펑션의 컨벡스한 그걸로 폼으로 만드는 게 이제 산업공학과에서 계속해서 시도되던 이제 접근법이에요. 듀얼 폼부터 시작해서 어떤 함수를 컨벡스하게 만들 수 있는 듀얼 폼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컨벡스 하기만 하면 사실은 이제 이 편미분으로 이제 바로 찾아버리면 어떤 최적화하는 가중치를 찾든 뭐 벡터를 찾든 뭘 찾든 할 수 있거든요. 뭐 파라미터를 찾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새들 포인트 같은 게 이제 딥러닝에서 자주 나오는 게 문제죠. 새들 포인트 이 점 있잖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그레디언트 0이죠. 그레디언트 0이지만 더 내려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펑션이 이제 데리버티브가 0이 되는 지점을 찾는 걸로는 부족해진 거예요. 그래서 딥러닝이 어떤 확실한 어떤 펑션 뭐 티오레티컬하게 그렇게 유도되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뭐 최적화하는 더 옵티멀한 방향 이런 식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라고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그냥 라이클리후드를 찾으면 되지 않나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근데 데이터가 이제는 너무 많죠. 특히 가중치도 뭐 네, 뭐 챗GPT, GPT-4 이런 거는 1.75 테라 파라미터가 테라라고 하잖아요. 1.75 테라인데 그거에 대해서 라이클리후드 펑션을 찾을 수는 없겠죠. 심지어 이거 실수 공간인데. 디퍼런셜 이케이션도 아직은 좀 네, 뭐 디퓨전 모델에 이제 많이 쓰이고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제약이 많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사운드니스라고 하는 게 기존에는 완전히 이제 스트릭트 티어리 같은 걸로 이제 빌드업이 됐다고 하면 이제는 뭔가 이제 앱스트랙티브하게 넘어가도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그런 방법론들을 시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F가 이제 듀얼 폼은 이렇게 되고 그거의 뭐 최적은 이렇게 되고가 아니라 어떤 인투이션 같은 것들이 딥러닝에 적용이 되면서 그런 메소돌로지 그러니까 방법론에 적용이 되어도 그걸로도 이제 충분히 더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저는 그런 앱스트랙티브한 키 컨셉트들을 이제 전달 드려 보려고 이 강의를 기획하게 된 겁니다. 그런 것들은 충분히 왜냐하면 지금도 연구 주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좀 잡아보자면 딥러닝에 있어서 어떤 트렌드나 스피드 같은 개념이 정확하게 뭔지 그냥 너무 빠르다 뭐 트렌드는 이거다 용어가 뭔가 자꾸 나오죠. 얼마 전까지는 막 매트릭 러닝 뭐 할루시네이션 컨패뷸레이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졌던 것 같은데 어느샌가 갑자기 많이 언급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런 것들 보면 어디서부터 왔냐라고 한다면 뭔가 이 어떤 기반이 되는 줄기가 있어서 어떤 나무가 있다고 봅시다. 나무에서 어떤 가지가 큰 가지가 있는 것들은 뭐 그냥 그 가지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용어로 부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같은 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이제 언급을 이제 전달을 드린다면 언급을 해서 전달을 드린다면
이게 다른 용어로 불리더라도 같은 개념을 떠올리게 되면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레그는 이거고 뭐 벡터 서치는 이거고 다 용어는 다르지만 이 개념에서 왔네 라고 한다면 그 용어를 흡수하는 데 있어서 더 빨리 적용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바로 이해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리서치라는 이제 그런 개념이 딥러닝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금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인투이션들이 가볍게 적용되다가 그게 우연히 되게 잘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이제 전달 드리면 뭐 다른 이제 예를 들어서 딥러닝 필드가 아닌 다른 전공자 뭐 심리학이라던가 여러 가지 학문이 있잖아요. 그런 학문들 기반해서 바로바로 딥러닝에 적용해서 뭔가 내놓을 수도 있겠죠. 그런 키 컨셉트들이 딥러닝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만 알면. 그래서 뭐 커리큘럼을 이런 식으로 한번 구상을 해봤어요. Representation Learning. 이게 이제 제일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기반이 되면서 제일 중요한 지금 이제 트렌드가 되는 모델들 뭐 트렌드뿐만 아니라 비단 트렌드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 중요하다고 생각해온 그런 주제라고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 디퓨전 모델이나 LLM, 뭐 챗GPT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들이 왜 이렇게 이제 잘 나왔는데 뭔가 규모가 작은 곳에서는 막 쉽사리 시도하기 어렵다는 이미지가 있죠. 그 얼마 전에 딥시크 이런 데서 갑자기 확 내놨다는 게 되게 파격적이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게 왜 이렇게 언급이 되는지, 네, 그 왜 다들 예상을 못했는지 아마 이걸 보시면 또 뭐 거꾸로 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예상을 못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제가 생각하는 그런 뿌리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한번 전달 드리는 시간을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논리지. 뭔가 딥러닝 모델의 할루시네이션, 뭐 컨패뷸레이션 이런 것들이 뭔가 좀 애매하죠. 막 중국인 방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뭐 확률적 앵무새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니, 논리지라는 게 이제 정확하게 뭔가 짚기가 어려워요, 되게. 딥러닝 모델에서. 특히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되면. 아니, 그런 게 이제 어떤 식으로 딥러닝에서는 불리고 있는지를 설명드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adversarial gradient, 뭐 unlearning, 이제 adversarial learning, 뭔가 verifier 이제 그런 개념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생각보다 예측하기 어려워요. 예측하기도 어렵고, 뭔가 기존의 상식이 잘 통하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재기 개선이라는 용어가 있죠. 뭔가 특이점 같은 용어도 있고, 인공지능들이 뭔가 지들끼리 냅두면 알아서 뭔가 학습을 해서 알아서 더 좋은 인공지능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좀 돌죠. 근데 그게 실제로는 엄청나게 어려워요. 엄청나게 어려운 이유를 한번 알아보는 게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것도 포함해서 뭐 어택이나 디펜스 같은 얘기도 있을 것 같고, 뭐 모델 해킹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주제들을 바로 다루기에는 저도 기초부터 막 다루기에는 시간이 저도 부족해요. 저도 뭐 그렇게 만들 역량도 없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프리리퀴짓, 그러니까 기초적인 이런 것들을 배우고 오면 좋다 하는 것들을 두 가지로 조건을 삼아 봤어요. 하나는 이제 뭐 코세라나 유데미 같은 데서 전산학이 있잖아요. 2년제 이제 뭐 딥러닝 이런 거를 이수했습니다. 이런 학위를 주잖아요. 코세라 뭐 방통대도 좋고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이수하신 분 아니면 뭐 스탠포드나 MIT 이런 데서 오픈 코스웨어라고 뭐 딥러닝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실제 이제 그 실제 학교에서 이제 진행한 그런 코스를 전부 통째로 들어보신 분, 그리고 이해를 한번 해보신 분. 그러니까 막 딥러닝 다 뭐 reinforced learning 뭐 비전 이런 거 다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의 과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Natural Language Processing 그 과목 자체는 뭐 한 20강 정도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거를 한번 다 들어보고 이해를 해보신 분을 이제 뭐 둘 중 하나로 이제 조건을 삼아 봤고요.
그리고 수학적 지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캘큘러스, 미적분학, 리니어 알지브라, 선형대수, 그리고 스태티스틱스, 기초 통계학, probability theories, 이제 수리 통계학이죠. 수리 통계학 이제 이 전반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이거 다 이제 막 이제 전공 레벨까지 가야 되는 건 뭐 아니라고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가볍게 이제 검색을 하면서 매번 이제 잘 모르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찾아봐도 되고. 근데 이제 원활하게 좀 이제 바로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한 경험이 있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 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메일이나 댓글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